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선 지구계가 무엇인지 먼저 볼 건데 우선 지구계를 보기 전에 계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계라는 거는 전체 안에서 작은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어가는 거를 계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구계는 우리가 지구를 봤을 때 그 지구를 이루고 있는 부분적인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유지시키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우선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각각 독립되어 존재하지만 서로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를 지구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구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생물권까지만 나누게 되고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외권까지 나눌 수가 있거든. 우선 먼저 직권에 대해서 보면 직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밟고 있는 지각, 땅을 포함해서 지구 내부까지를 다 포함한 부분을 직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권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 그래서 이제 해수, 이제 바닷물이나 강물, 하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밑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극지방에 있는 빙하, 그 다음에 산악빙하라고 해서 이런 빙하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수권에 다 포함이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기권이라는 거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인데 우선 지표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상위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기권. 그 다음에 생물권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들 또 동물, 식물들을 포함해서 생물권이라고 하고 이때 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었을 때 그 사체들은 생물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사실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유기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뼈가 돼서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생물권에 속하게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외권은 기권 바깥의 영역을 말하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각 권들을 봤고 우선 그 각 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구 전체를 유지시킨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각각의 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선 수권하고 직권의 상호작용은 파도가 해안 지형을 깎으면서 굴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직권하고 기권은 분출된 화산재가 대기권으로 날아간다. 이거는 땅속 밑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분출이 되면서 화산재나 화산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 이런 화산가스들이 밖으로 분출하게 되면 기권에 분포하면서 우리 기권에 영향을 끼치게 돼.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고 그 다음에 수권하고 생물권. 그래서 바닷물 속에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 바다라는 거는 수권에 속하는 거고 생물은 이제 생물권에 속하는 건데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이제 수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생물권하고 기권에서 식물의 광합성이나 또는 동물들이 호흡을 할 때 둘 다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권과 기권에서 바다나 강가에서 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바다나 강은 수권에 해당하는 거고 물이 증발해서 구름을 만든다는 거는 기권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서 태양풍이 대기와 충돌하여 오로라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풍이라는 거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바람,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람은 아니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지구 기권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랑 부딪히면서 빛을 발하는 현상이 있거든. 이걸 오로라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여기까지 봤고 우선 이렇게 각 권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 외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각 권에서 어떤 물질이 순환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순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물의 순환이랑 탄소 순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 우선 먼저 물의 순환을 볼 건데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물은 증발하거나 하면서 이제 구름을 만들고 다시 내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권들을 다 순환을 하게 되거든. 우선 먼저 지금 생물권에 이제 수권에 있는 물들이 태양빛을 받게 되면 증발하게 되고 이때 증발하게 되면 기권으로 가면서 구름을 만들고 이제 비를 내리게 되면 다시 직권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직권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흡수한 식물을 또 동물이 먹게 되고 이러면서 생물권을 또 다시 순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권을 전체 권을 순환하게 되거든. 이게 물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탄소의 순환을 볼 건데 탄소는
순수하게 탄소의 형태로 있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이제 화학 결합을 한 상태에서 각 권들을 돌아다니게 되거든. 우선 바닷물 속에 있는 탄소의 형태는 탄산이온이라고 해서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동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돼. 그 다음에 이게 생물권으로 가게 되면 생물권에서는 뭐 포도당 같은 경우에 탄소와 수소, 산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 대표적인 게 포도당인데, 그런 포도당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사체들, 식물이 오랫동안 땅속에 깊이 묻히게 되면 이게 석탄이나 석유를 만들게 돼. 그래서 이 안에도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들은 각 권을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탄소의 순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라는 거는 생물이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이거든. 그래서 그 생물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권을 이제 다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생태계를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생물적인 요소랑 비생물적인 요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 우선 생물적인 요소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다음에 뭐 생산자, 분해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생산자라는 거는 양분을 생산할 수 있는 걸 생산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라는 거는 요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먹는 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에 해당을 하게 되고, 사람이나 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라고 해서 누구한테 먹히지 않는 걸 이제 최종 소비자라고 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먹이사슬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종 소비자가 만약에 죽게 되면 땅속으로 가면서 이 사체가 분해가 되지. 그때 분해시키는 세균들 같은 것들을 이제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지 않은 부분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데, 요 비생물적 요소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구계를 얘기했을 때 지구계는 각 나눴었던 게 직권, 수권,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이런 식으로 나눴었잖아. 그때 나눴을 때 그 각 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체계를 이뤘듯이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비생물적 요소랑 생물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생물적인 요소가 자람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식물이 자랄 때는 햇빛이나 공기, 물, 토양 등이 필요하게 되지. 이렇게 생물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주는 곳이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지구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자.